그래서 뭐 의료 엑스레이 디바이스는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엑스레이 이제 원리 같은 거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디바이스가 생성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선을 감지하는 장치로는 이제 X선 증감지, 그다음에 영상 증배관, 그리고 고체 평판 디텍터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도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이제 디바이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을 투과를 해서 이 X선을 검출할 수 있는 어떠한 판이 있어야 돼요. 네, 크게 보면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 그리고 X선을 탐지하는 장치, 이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선 증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해주는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다. 즉, 여기 이제 필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형광물질로는 이제 CDW54라든지 카드뮴, 그 다음에 뭐지? 텅스텐, 그리고 이제 뭐 산소, 뭐 이렇게 된 물질로 이제 뭐 히토류 합성물들이 사용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 같은 데서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은 요런 이제 디바이스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구조가 다르긴 한데 이런 뭐 흉부 같은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안으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촬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필름 같은 거 이제 자꾸 갈아 끼우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X선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필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필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선 증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tensifying scree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X선 증감지는 이제 광학 필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감지에서 변환된 가시광선 광자는 이제 필름에서 형상을 이제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광물질이 많으면은 이제 가시광선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밝기에 적은 X선량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형광물질이 많아지면은 해상도가 조금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이제 필름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크린 네, 이제 뭐 필름 베이스가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형광물질이 발려져 있어서, 여기에 X선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시광선으로 변경을 해주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선 증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 필름과 함께 사용이 돼서 X선이 조사될 때 이제 발생하는 형광을 통해서 필름의 감도를 높이고 방사선 노출량을 감소시키는 보조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X선 필름의 양면 또는 단면에 부착되어서 사용이 되고 이 영상의 선명도를 향상시키고 촬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름의 구조가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 결국에는 뭐 이런 구조들은 이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제 요 파트죠. 이 파트에서 이제 intensifying screen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형광물질을 탐지를 하면서 우리가 X선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선 증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판이나 아니면은 형광층 레이어, 그 다음에 보호층 레이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지탱하는 뭐 이게 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이런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형광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광층은 이제 X선을 흡수를 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층은 기계적 현상으로부터 형광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있는데 이게 방사선 양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필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X선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X선은 에너지가 높은 파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필름에 바로 이제 조사가 되게 되면은 필름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사선 양을 줄이고 대신에 가시광선을 조사를 하면서 필름의 이러한 형상이 잘 현상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이제 X선 디텍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영상 시스템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엑스레이를 조사를 하고 필름을 현상을 하고 이제 그 필름을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새는 이제 X선 디텍터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영상 시스템으로 이제 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동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X선이 이제 증감지를 통과를 할 때 형광층에서 X선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요. 그 흡수한 에너지를 이제 가시광선으로 변경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디텍터가 이제 있게 되고요. 요 사이에 이제 형광층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형광층이 존재를 해서 엑스레이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형광층은 이제 엑스레이를 흡수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엑스레이를 흡수를 해서 반대편으로 이제 가시광선을 방출을 하는 그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흡수된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가시광선으로 변환이 되면서 방출이 되고요. 이 가시광선이 이 반대편에 이제 필름이 있어요. 필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은 필름에 이제 상이 현상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엑스레이가 직접적으로 이 필름에 꽂히게 되면은 필름은 손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엑스레이는 에너지가 높은 파장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필름에 직접 조사를 하면은 필름이 손상이 되지만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낮아요. 우리 몸에도 가시광선이 무해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좀 낮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름에 조사를 해도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X선보다 훨씬 적은 양의 X선으로 필름에 충분한 노출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엑스레이에서 이제 또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영상 증배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증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텐시파이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창에 성광체라는 게 이제 붙어 있어요. 이 성광체는 이제 가시광선을 이제 X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화를 시키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 그대로 엑스레이가 들어오면은 이 섬광체가 이 엑스레이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가시광선으로 이제 변화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도전제층에 이제 광전자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판에서 이제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엑스레이 디바이스도 있어요.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료 엑스레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런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엑스레이 조사를 해서 촬영하는 그런 애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이제 엑스레이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체를 넣게 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인텐시파이어 영상 증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름으로 현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 카메라를 통해서 최종적인 영상을 얻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증배관을 통과를 하는 이제 그러한 엑스레이가 이제 사람 몸을 통과를 하고 이 통과한 엑스레이가 영상 증배관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시광선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 가시광선이 이제 카메라에 있는 이미지 센서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영상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증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 영상 장치에서 발출된 X선을 실시간으로 이제 밝고 선명한 영상으로 변환해서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투시 검사, 이제 플로스코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녀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플로스코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관 조영술과 같은 실시간 영상에 사용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필름을 이제 현상하는 녀석이라 가지고 이제 장기간 이제 엑스레이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 필름에 이제 좀 선명한 영상을 이제 현상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 녀석이고요. 영상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발주를 하면은 여기서 엑스레이를 방출을 하면은 이 여기 물질에서 이제 가시광선으로 변화하게 되고 요게 이제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실시간 영상에 적합한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선은 이제 피사체를 통과를 하면서 감소되어서 매우 약한 신호로 이제 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손을 이렇게 그렸어요. X선을 이제 추가를 했을 때 추가된 X선의 세기는 매우 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약한 엑스레이를 이제 눈으로 식별 가능한 밝은 영상으로 이제 증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이미지 인텐시파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이제 뭐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재적인 시술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엑스레이에서 이제 우리 몸을 투과한 엑스레이를 이제 검출을 하고 반대편으로 이 전자기파 가시광선을 이제 발생을 시켜가지고 카메라의 센서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증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창 엑스레이가 도달하는 파트겠죠. 요게 이제 들어오면은 엑스레이가 이제 잘 투과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통과를 하면은 이제 형광판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형광 물질들이 이제 존재를 해서 엑스레이를 흡수를 하고요. 이제 반대편으로 가시광선을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엑스레이가 들어와서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가시광선 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발생한 이제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한 곳으로 모아주는 그런 초점 장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현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디텍터 중에서 이제 영상 증배관, 이미지 인텐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시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혈관 조영술 아니면은 이제 정형외과 수술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뭐 주사 같은 거 놓을 때 요런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우리 몸에 뭐 주사 바늘이 잘 꽂혀 있나 특히나 뭐 척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잘못 꽂히면은 척추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중재 시술 같은 데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엑스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증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 FPD, 플랫 판넬 디텍터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영상 증배관의 사용이 조금 이제 감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선명도나 이제 실시간 반응성을 요구하는 시술 환경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 영상은 이제 CCD 카메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메라와 연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평면형 디텍터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성광체 밑에 이제 촬영을 위해서 한
발광 다이오드 이제 배열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직접적으로 변환을 해주는 녀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뭐 필름에 이제 엑스레이를 조사를 해서 그 필름을 현상을 하고 우리가 뭐 스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요새 나오는 디텍터들은 직접적으로 엑스레이를 받으면은 그거를 그냥 바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디지털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애들이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면의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엑스선 이미지를 이제 디지털 형태로 직접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검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증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필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팍스 시스템에 결국엔 이미지를 직접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팍스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은 우리가 필름을 가지고 현상실에 가져가서 이거 필름을 현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우리가 뭐 필름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려면은 이거 필름을 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진관에 가가지고 이 필름 현상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사진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요거 현상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었었는데 엑스레이도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이 필름에다가 엑스레이를 조사를 해서 이 필름을 현상을 한 다음에 만약에 저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스캔해서 저장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예요. 그래서 팍스에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에서 이제 엑스레이 그 디바이스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해서 이거 가지고 직접 디지털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거를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은 저도 아마 어렸을 때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은 대형 병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필름 현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제 촬영을 하고 보기까지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기다렸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그냥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그거 바로 팍스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거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의 고해상도, 고선명도, 빠른 영상 처리가 이제 가능하고요. 현재 대부분의 X선 디지털 영상 장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고 이제 하는 DR이라는 엑스레이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영상 증명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엑스선 찍었으면은 이제 뭐 요런 이제 눕는 침대 같은 게 있고 밑에 엄청나게 큰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부피가 컸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그 어디더라? 무슨 디지털 의료기기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진짜 무슨, 카메라 같이 생긴, 엑스레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뭐, 얼마였지? 무슨, 1m, 1m만 있으면은, 설치할 수 있는, 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엑스레이 디바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영상이 좀,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디지털 영상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FPD라는 기술이 도입이 됐고요. 특히나 팍스 전송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이제 뭐 앞에 있는 거랑 이제 비슷해요. 이제 형광체에서 이제 가시광선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그러한 녀석들이 들어있고, 이 포토다이오드가 결국에는 이 가시광선을 전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를 감지를 해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직접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다이오드가 전류로 변환을 해주면은 이게 연속적인 시그널로 이제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세기들이 나타내지게 되고, 여기는 우리가 이 시그널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양자화를 통해서 이제 커트를 해요. 여기서 255의 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필름에 요 엑스레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디지털 신호로 이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폭넓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디지털 투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시간 영상이 필요한 중대 시술이나 아니면은 조영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뭐 이동형 X선 장비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던 의료기기 그 전시회에서도 이 X선 장비가 뭐 휴대용으로도 나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디바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영상 증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광학 영상을 직접적으로 이제 영상화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형광물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가시광선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평면 디텍터는 이 엑스레이를 이제 가시광선으로 바꾸고 이거를 포토다이오드가 전류 신호로 바꿔서 디지털 이미지를 직접 생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엑스레이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DSA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혈관 조영술에 위에서 이제 개발된 엑스레이 디바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영상에서는 이제 뼈나 연부 조직, 혈관 등이 모두 겹쳐 보입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밀도가 높고 그리고 우리가 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뼈랑 혈관이랑 이렇게 엉켜있는 구조죠. 그래서 겹쳐 보이기 때문에 작은 혈관 병변이나 아니면은 병리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영제를 이제 주입을 해서 영상에서 배경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투입 후 혈관만을 강조해야 하는 그런 엑스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이런 뼈 같은 게 이제 보이게 되고 조영제 같은 걸 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촬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 부분을 빼게 되면은 혈관 부분만 이제 남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보고서 혈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 영상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조영제를 주입하기 전의 영상입니다. 이게 배경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요 엑스레이 영상이 배경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영제를 주입하고 다시 한번 찍습니다. 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같은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조영제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혈관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영상에서 조영제 투입 후 영상에서 이 기저 영상을 이제 빼요. 말 그대로 이제 차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 엑스레이에서 이 엑스레이에서 이 배경 영상을 빼면은 딱 혈관 부분만 남게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보고자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뼈, 연부 조직 등의 신호가 이제 제거가 되고 조영제가 채워진 혈관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혈관은 우리가 엑스레이가 이제 투과를 하기 때문에 약간 희릿하게 이제 보이게 돼요. 여기서 조영제를 넣게 되면은 엑스레이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제 연속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 조영제가 있는 부분만 우리가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대비나 밝기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최종 영상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 S단 영상 시스템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영제를 투입하는 인젝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혈관에 조영제를 넣음으로써 실시간으로 우리의 혈관에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X선이 우리의 혈관을 탐지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R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을 이용한 진단 촬영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필름이나 영상 증배관 없이 이제 디지털 검출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직접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이제 CR 또는 이제 필름 기반의 촬영하고 비교를 해서 영상 획득 속도가 이제 매우 빠르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레디오그래피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뭐 휴대용 엑스레이 디바이스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R 시스템은 엑스선 발생 장치, 엑스선 발생 장치 투부는 원래 커야 돼요. 우리가 엑스선을 발생시키고 그거를 신호를 정지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발생 장치는 이제 아직도 조금 규모가 있긴 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이제 디지털 검출기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그 공간도 이제 좀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엑스선을 촬영을 할 때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상 처리 시스템이 이제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영상으로 직접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는 이제 후처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DR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를 이제 영상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이제 영상으로 재구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더 이제 고급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전류의 세기를 직접 빼가지고 요 판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하나하나의 픽셀마다 전기적인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원본 데이터를 이제 원본 시그널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오디오 영상을 획득하는 데이터는 이제 요거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획득하기는 이제 좀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디바이스를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좀 손실된 이미지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한 번씩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벽면 분류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엑스레이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방사선을 발생을 시켜요. 이 엑스레이 제너레이터에서 엑스레이 방사선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타겟을 지나고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에서 요 엑스레이를 감지를 해서 이러한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체 내부 조직에 따라서 엑스레이 디텍터에 있는 이미지에 이제 투과되는 방사선 양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투과를 해서 이제 우리 생체 조직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생체 조직에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필름에서 검출되는 엑스레이의 양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블랙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공기고, 이제 뭐 다크 그레이다 이러면은 뭐 지방, 그다음에 뭐 라이트 그레이다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 티슈, 아니면은 물 같은 거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색깔이면은 이제 칼슘이 들어있는 이제 어떤 이제 물질들이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밝은 영역은 이제 뭐 금속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이제 보게 되면은 뭐 혈관이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심장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간도 보이고, 횡격막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위 같은 것도 이제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투과를 하면은 혈관도 이제 미세하게 보이고요.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으로 보이고, 만약에 뭐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뭐 기기가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아예 그냥 흰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X선을 기반으로 이제 뭐 폐렴을 이제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엑스레이로 이제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뭐 다들 아실 텐데, 보통 이제 군대에서 그 맞아. 건강검진 하게 되면은 이제 흉부 X선을 이제 보통 많이 찍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흉부 X선도 이제 간단한 폐렴 같은 거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를 촬영할 때에 요 이미지 이제 리셉터를 이제 가슴 쪽에 이제 두고 찍게 돼요. 그러니까 폐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위치에 이제 디텍터를 두고 이제 찍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호흡과 관련된 이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폐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폐포인데, 여기에 이제 혈액과 가스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흉부 X선을 찍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제 숨을 멈추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폐포가 확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체내에 흡입이 되고 폐포에 안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염증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물 같은 게 차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합병증이나
폐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질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상적인 폐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투과를 하게 되면 약간의 이제 흐릿한 그 약간의 그레이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손상된 폐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있어서 이제 액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폐포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폐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다크 그레이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게 다크에서 조금 밝은 영역이 검출이 된다. 폐 부분에서 조금 밝게 검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몸에서 지금 폐렴이 있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포에는 이제 기체 상태인데 이제 폐렴으로 인해 액체가 가득해지면은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이제 엑스레이 이미지가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정상이고요. 왼쪽 이미지는 정상, 오른쪽 이미지가 이제 폐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지금 탁한 느낌이 좀 들게 되죠. 왼쪽은 이제 아예 그냥 투과가 돼서 이제 밝은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투과를 이제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액체에서 이제 산란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흡수가 되기도 하니까 이게 폐에서 폐렴이 지금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직접적으로 왼쪽으로 좀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나는데, 이것만 봐서는 폐렴이가 이제 싶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사들의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의 촬영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P라든지 아니면은 PA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제 영상의 퀄리티하고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제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PA, 이제 posterior, anterior인가요? 네. 이 PA 방식이 이제 AP보다 이제 좀 더 진단적인 가치가 높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A 방식은 이제 뒤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구조고요. AP 방식은 앞에서 촬영을 하는 구조예요. 이게 왜 PA가 좀 더 진단적 가치가 높냐라고 이제 하면은, AP 같은 경우에는 산기점들이 있는 게 심장 크기가 이제 좀 실제보다 확대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갑골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가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의 몸에 갈비뼈가 있어요. 갈비뼈에서 이제 대부분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폐를 촬영하기에 약간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횡격막이 이제 좀 높게 올라와 있어서 폐 영역이 좀 좁게 나타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촬영을 하는 게 폐의 완벽한 부분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앞에서 이제 찍게 되면은 이제 내부 혈관이 좀 더 잘 보이게 돼가지고 우리의 몸에서 이제 폐를 탐지하는 게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누워서 찍는 자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는 AP, PA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PA는 우리의 등을 찍는 거, 그 다음에 AP는 우리의 앞을 찍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뒤에서 많이 촬영들을 하시고, 이제 요, X선 이제 검출기를 이렇게 감싸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촬영을 하는 거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심지어는 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턱 이렇게 얹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촬영하는 그러한 구조 많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누워서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워서 촬영을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이제 흉수 중력에 의해서 이제 뒤쪽으로 퍼져서 분포하게 돼가지고 이게 촬영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운 자세에서는 폐 용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인 시사점을 봤을 때에는 흉수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제 누운 자세에서 촬영한 영상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걸 왜 찍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환자실이나 이동이 제한된 환자는 이제 불가피하게 누워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렇게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촬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촬영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콘 파일에다가 누워서 촬영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점을 인지를 하고 영상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이제 구성을 할 때 이게 PA나 AP나 아니면은 누워서 찍은 자세가 완벽하게 영상들이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포함된 영상이 어떤 자세에서 촬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좀 구성을 하고 분석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촬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흉수가 있는 환자의 누운 자세 영상은 이제 진단적인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셋 선별 시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에 따른 해부학적인 변화와 병변의 가시성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영상 분석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엑스레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다뤄봤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 몸을 이제 X선이 투과를 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X선을 감지할 수 있는 디텍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투과를 하면서 엑스레이가 이제 광전 효과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산란 효과 때문에 엑스레이가 좀 약해져요. 특히나 밀도가 높은 뼈 같은 경우에는 X선이 100% 투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편의 디텍터에서 이 X선을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선을 가지고는 우리의 몸을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특히나 뼈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X선을 가지고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금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는 폐에 물이 차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 흉부 X선을 또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아까 보셨듯이 이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혈관을 삼지하는 그런 엑스선도 이제 존재하고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인젝션 주사를 놓을 때 잘 들어가는지 주사 바늘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엑스선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 준위가 높은 방사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서 특히나 오래 촬영을 하는 경우는 좀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짧게 실시간 영상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